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가장 친밀한 경계를 넘어섰고 너의 피부, 너의 에너지, 너의 취약함을 나누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진짜 게임은 첫 번째 접촉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대화, 화학적 끌림, 육체적 매력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영원히 함께할지, 다시는 만나지 않을지를 결정짓는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 겨우 10분 남짓한 간격에서. 그의 호흡이 가라앉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칠까? 방금 경험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떠올릴까? 아니면 아침에 사라지기 위한 완벽한 변명을 이미 찾고 있을까? 너는 그의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되었을까? 아니면 친구들에게 들려줄 사소한 일화에 불과할까? 그 답은 그에게 달려있지 않다. 바로 너에게 달려있다. 친밀함 뒤에 이 10분의 침묵은 감정의 지뢰밭이다.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네가 찾지 않았던 비상구가 될 수도 있다. 오늘 너는 그 올바른 문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일까? 어떤 만남은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또 다른 만남은 아무리 뜨거워도 아침 햇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답은 운명이나 행운 혹은 네가 그의 이상형인지 여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 살아나는 보이지 않는 코드 속에 있다. 너는 지금 취약함의 진원지에 서 있다. 갑옷은 벗겨지고 가면은 사라졌으며 네 머릿속에서는 조용한 전투가 벌어진다. 내가 그를 안아야 할까? 그것은 지나친 걸까? 무언가 말을 해야 할까? 만약 한다면 무엇을 망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할까? 매 순간마다 침묵은 더 짙고 더 무겁게 변하며 수많은 질문을 삼킨다. 우리는 유혹하는 법, 끌어당기는 법, 대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 바로 에필로그를 무시했다. 진짜 질문은 섹스가 어땠는가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방아쇠일 뿐이다. 미래가 이어질지 혹은 끝날지를 결정하는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의 머릿속과 신경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뇌 속에서 어떤 스위치가 켜지는가? 그가 가장 수용적인 상태일 때. 여기 남아있어라. 내가 곧 보여줄 것은 이론이 아니다. 바로 이 순간의 신경감정적 지도다. 너는 왜 가장 강한 연결이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네가 발산하는 에너지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약속한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너는 이 비밀스러운 언어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네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장 신비로운 곳으로 여행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 그의 겉모습의 차분함이나 침묵을 잠시 잊어라. 그 안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남성의 관점에서 친밀함 직후의 순간은 생물학적, 감정적 리셋이다. 그의 뇌를 마치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프로그램을 실행한 컴퓨터라고 상상해보라. 사냥, 욕망, 정복의 프로그램. 이 모든 시간 동안 그의 시스템은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 있었다. 그러나 절정 이후 그 프로그램은 갑자기 닫힌다. 그리고 짧지만 결정적인 순간 시스템은 다시 시작된다. 이 재시작 과정에서 그의 뇌는 강력한 화학물질의 칵테일에 휩싸인다. 두 가지 물질이 중심 역할을 한다. 첫 번째는 옥시토신,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유대의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은 그의 방어를 낮추고 벽을 허물며
신뢰와 깊은 연결감을 준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 즉 너와. 두 번째는 프로락틴, 포만감의 호르몬으로 그를 피곤하고 차분하게 만든다. 그의 몸에 이렇게 말한다. 임무 완료, 이제 쉬어라. 그리고 바로 이 조합이 모든 것의 열쇠다. 프로락틴은 그를 진정시키고 옥시토신은 그를 열어준다. 그리고 바로 이 개방과 평온의 상태에서 그의 뇌는 그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수용적이고 쉽게 영향을 받는다. 계획하고 평가하며 거리를 두는 그의 합리적 사고는 잠시 꺼져 있다. 이 순간 그는 다음 정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실력을 평가하지 않으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시간 중 처음으로 그는 생각을 멈추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짜 갈등이 생겨난다. 그의 뇌는 지금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쾌락의 절정을 맛본 직후이고 이 경험과 연결할 감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그것은 라벨이 필요하다. 감정적 꼬리표. 그리고 내 곁에서 그가 느끼는 바로 그것. 너의 에너지, 너의 침묵. 그것이 이 앵커가 된다. 이 앵커는 그가 이 경험을 단순한 육체적 즐거움으로 저장할지 아니면 깊은 연결로 각인할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그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영원히 그가 섹스뿐 아니라 무엇보다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각인한다. 따라서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그에게 어떤 앵커를 주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오해가 생긴다. 수많은 관계를 파괴한 신화는 이것이다. 남자들은 섹스 후에 단지 잠들고 싶어 한다. 물론 사실이다. 프로락틴은 졸음을 유발한다. 순수한 생물학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 냉담함으로 오해하는 것은 가장 큰 오류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롭다. 그는 이 순간 너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고 수용적이며 너와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의 감정 레이더는 최고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뇌는 방금 경험한 쾌락에 감정적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네 말이 아니라 바로 네가 지금 발산하는 에너지에서 얻는다. 네 조용한 몸이 침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길이 갈라진다. 첫 번째 길, 단절. 너는 불안하다.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투영한다. 머릿속이 끊임없이 맴돈다. 그가 즐거웠을까? 그는 내일 전화할까? 이것이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너의 몸은 소리친다. 호흡은 얕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다. 아마도 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지도 모른다. 그의 뇌는 지금 휴식을 찾고 있는데 이 미세한 신호들을 친밀함의 요청이 아니라 압력으로 받아들인다. 본능적으로 그는 그것을 기대나 시험으로 느낀다. 쾌락은 의무와 구속의 느낌으로 물들고 그의 가장 깊은 본능은 속삭인다. 도망쳐라. 두 번째 길, 무관심. 너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옷을 입고 눈을 피하고 차갑게 작별한다. 그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석된다. 좋아, 거래였다. 그 즐거움은 인간적 따뜻함이 없는 순수한 육체적 행위로 저장된다. 즐겁기는 했지만 공허하다. 소비되었고 끝났다. 세 번째 길, 연결. 두려움이나 거리를 드러내는 대신 너는 따뜻함을 발산한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내려놓는다. 어쩌면 너의 손이 그의 팔 위에 조용히 얹혀 있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시선이 마주칠 때
불안하게 피하지 않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눈을 맞춘다. 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미래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저 그에게 안정감을 선물한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괜찮아. 너는 안전해. 이 순간 그의 뇌는 남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독적인 앵커를 만든다. 그는 너의 존재를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평화와 연결한다. 그 앵커는 이렇게 말한다. 너와 함께라면 나는 안정을 찾는다. 너와 함께라면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소음과 기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느낌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그의 뇌의 생화학을 살펴보았고 감정적 고정의 힘을 이해했으며 길이 압박과 평화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퍼즐 조각들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답을 잘못된 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면을 다듬도록 배워왔다. 더 매력적으로, 더 재치 있게, 더 흥미롭게, 심지어는 침대에서 더 잘 하도록. 우리는 포장을 닦아내며 정복에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방의 열쇠는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있다. 현대 사회는 남자들을 단 하나의 메시지로 폭격한다. 성과. 공급자로서의 성과, 직장에서의 성과, 사회에서의 성과, 그리고 물론 침대에서도. 많은 남자들에게 침대는 또 다른 무대가 되어버린다. 완벽한 공연을 해내야 한다는 기대가 따르는 곳. 그리고 그동안 그의 머릿속은 가득 차 있다. 기술, 과정, 너의 즐거움. 그러나 음악이 멈추면, 공연이 끝나고 불이 꺼지면 바로 그때 가장 솔직한 순간이 온다. 절대적인 침묵, 할 일이 없는 상태, 단지 존재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의 영혼을 둘러싼 마지막 전투가 결정된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서 들은 수많은 유혹 조언들을 뒤엎는 잔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남자는 내 몸, 내 얼굴, 심지어 네가 사랑을 나누는 방식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남자는 내와 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에 깊고 돌이킬 수 없이 사랑에 빠진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것은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초점은 더 이상 내게 직접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를 통해 그는 자신을 가장 취약하고 가장 진실된 상태에서 비추는 거울을 마주한다. 그리고 그가 그 거울에서 보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가 내뿜는 조용한 에너지가 단 1%라도 의심, 필요, 혹은 말로 하지 않은 질문. 나는 충분한가?를 담고 있다면 쾌락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의 메아리뿐이다. 무의식 속에 고정된 그 앵커는 파괴적이다. 그녀와의 친밀함은 나를 작게 만든다. 나는 빚을 졌다. 그러나 만약 그가 너의 거울 속에서 너의 평온함, 너의 고요한 호흡, 너의 침묵 속 수용을 통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보호자를, 평화를 줄 수 있는 남자를 본다면 그 모든 경험은 변한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섹스가 아니다. 그것은 초월이 된다. 너의 평온함은 그의 가장 깊은 남성성을 조용히 확인시켜준다. 너의 평화는 그의 트로피가 된다. 너는 그에게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준다. 그의 가장 큰 헌신 직후에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위안. 그는 너를 욕망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 평화를 설계하는 건축가로서 사랑하게 된다. 그는 내 몸이 아니라 내 곁에서 태어나는 자기 자신에게 중독된다. 더 강하고 더 평온하며 더 완전한 남자. 너는 그의 자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건드린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은 강력하다.
남자는 자아를 채워주는 많은 여자를 욕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충성은 오직 그의 영혼을 채워주는 단 한 여자에게 바친다. 따라서 너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즐거웠을까? 가 아니라 나는 그를 이 10분 동안 어떤 남자로 변모시켰는가? 라는 것이다. 맞다. 이 깨달음은 강렬하다. 그가 너와 함께 했을 때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그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나 실행 없는 지식은 무가치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깊은 진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번역한다. 이것은 조종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 소통의 예술을 마스터하는 것이다. 그의 잠재의식이 갈망하는 안전한 항구가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연결의 세 가지 기둥, 네가 해야 할 것, 친밀함의 세 파괴자, 반드시 피해야 할 것. 연결의 세 가지 기둥을 상상해보라. 이 취약함의 바다에서 던질 수 있는 세 개의 앵커처럼. 의식적인 침묵의 예술. 이 순간 가장 큰 유혹은 공허함을 말로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침묵이 불편하다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캔버스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한다. 순간에 대한 깊은 분석, 아침 식사 계획, 혹은 무거운 의미의 대화는 실수가 될 것이다. 그의 뇌는 지금 사고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오직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너의 과제, 비어 있는 침묵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을 창조하는 것이다. 너 자신부터 시작하라. 너의 생리에서. 호흡을 늦추어라. 코로 깊이 들이마시며 내까지 샌다. 잠시 멈춘다. 그리고 입으로 내쉬며 6가지 샌다. 그는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의 거울 뉴런은 너의 리듬에 맞추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너의 평온으로 그의 신경계를 해킹하는 것이다. 이를 부드럽고 요구하지 않는 접촉으로 동반하라. 집착적인 포옹, 급한 애무는 금물이다. 느리고 차분한 동작을 떠올려라. 그의 팔, 그의 등, 혹은 그의 어깨 위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며 단지 이렇게 말하는 터치 마치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평온하다. 너의 고요한 평정은 그가 기대가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갈망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평화, 차분한 시선의 힘. 너희의 시선은 교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찰나의 많은 것이 결정된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은 묻는다. 괜찮아? 나를 사랑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강렬하고 뚫어보는 듯한 시선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마치 성급한 사랑해처럼. 네가 길러야 할 것은 차분하고 평온한 눈빛이다. 평소보다 아주 잠깐 더 오래 머무는 눈길,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와 함께 이 시선은 어떤 것도 묻지 않는다. 그저 확인할 뿐이다. 그의 무의식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렇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의 취약함과 너의 개방을 보고 있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완전히 안전해. 그것은 나는 너를 필요로 해가 아니라 조용히 속삭이는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좋다다. 이 눈빛은 그에게 아마도 가장 큰 자유를 준다. 판단 없이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자유. 우아한 작별의 미학. 네가 떠나야 한다면, 혹은 그가 바로 지금 이 경험을 품격 있게 마무리할 순간이다. 내게 연락해 줄 거야.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을까? 와 같은 내일에 대한 질문이 가득한 작별은 네가 쌓아온 에너지를 무너뜨린다. 설령 그 질문들이 진심이라 해도 그것은
압박처럼 느껴진다. 우아한 작별은 조용하고 분명하며 따뜻하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 경험을 소중한 것으로 봉인한다. 그는 평화를 느낀 남자에서 갑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남자로 변하지 않는다. 우아한 작별은 차분하고 안전하며 따뜻하다. 너는 서두름 없이 물건을 챙기고 유연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그에게 다가간다. 느리고 부드러운 키스를 남긴다. 입술이 아니라 어깨, 뺨 혹은 이마에. 순수한 애정의 몸짓, 간단하지만 강력한 속삭임과 함께 잘 자, 혹은 오늘 밤 고마워.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이 태도는 엄청난 자존감을 드러낸다. 그것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안녕은 내 다음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 너는 그에게 평온의 기억을 남기고 은은한 신비의 향기를 남긴다. 바로 이 조합이 그의 마음을 붙잡는다. 이미 좋은 감정에 고정된 그의 정신은 저절로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큰 파괴자로 넘어간다. 독처럼 작용해 모든 연결을 망가뜨리는 제스처들이다. 첫 번째 파괴자, 휴대폰.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거의 반사적인 행동. 그러나 모든 친밀함의 무덤이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다. 너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외친다. 우리의 거품은 터졌다. 내 관심은 더 이상 너에게 있지 않고 바깥 세상에 있다. 끝이야. 그의 뇌는 방금 옥시토신 덕분에 연결 모드에 들어가 있었는데 충격을 받는다. 그 경험을 닫힌 것, 거래적인 것으로 등록한다. 마치 컴퓨터에서 작업을 마친 후 창을 닫는 것처럼. 두 번째 파괴자, 시험 같은 질문들. 무슨 생각해? 혹은 좋았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 치명적이다. 무슨 생각해? 는 그를 느끼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상태로 억지로 끌어내린다. 그는 아마 아무 구체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저 느끼고 있을 뿐. 그런데 네가 그에게 분석을 요구하면 그 마법은 깨진다. 좋았어? 는 더 나쁘다. 그것은 직접적인 확인 요청이다. 너는 그를 심사위원으로 만들고 그는 내게 점수를 매겨야 한다. 형성되는 앵커는 이렇다. 그녀와 섹스 후에는 항상 시험이 따른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파괴자, 미래 이야기.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관계야? 혹은 이 관계 어디로 가는 거지? 20분 동안 그런 질문은 성스러운 공간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의 뇌는 완전히 현재에 머물러 있고 평온의 감정 속에 잠겨 있다. 생물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너는 그를 그 낙원에서 끌어내어 의무, 기대, 책임의 지뢰밭으로 던져버린다. 너는 피난처를 감옥으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본능은 도망. 우리는 시계를 분해했다. 신경화학, 무의식의 앵커, 구체적 행동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시 조립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유혹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너가 단 하나의 메시지만 가져가야 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남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이 남는 진정한 유혹은 절정의 소란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 후의 성스러운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이 침묵은 단순한 욕망이 애정으로 변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면 진짜의 오래 지속되는 사랑이 된다. 우리 문화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타락시켰다. 그것을 조작의 동의어로, 가면의 놀이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한 매뉴얼로 바꾸었다. 우리에게 사냥꾼이 되라고, 무기를 보여주라고, 관심을 쟁취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본래 진짜 유혹은 결코 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다.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가치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그 성소가 가장 큰 취약함 이후에 몇 분 안에 생겨난다. 그곳에서 결정된다. 네가 단순히 욕망의 대상으로 남을지 아니면 그의 영혼을 위한 피난처가 될지. 이 마법 같은 변화를 생각해보라. 욕망은 자연의 힘이다. 강력하지만 비인격적이다. 충동일 뿐 충족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애정은 다르다. 욕망의 경험에 또 하나의 요소, 바로 평화가 더해질 때 생겨난다. 남자의 뇌가 이렇게 등록할 때 좋았다 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후 나는 평온했다. 안전했다. 그 순간 경험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몸이 아니다. 그것은 너다. 너는 이제 그가 온전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과 연결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사랑? 사랑은 단지 그 다음의 논리적인 단계일 뿐이다. 사랑은 이 평화의 원천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능동적인 욕망이다. 남자가 너와 함께 경험한 안식의 감정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가장 깊은 욕구는 단순히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원천을 그의 삶 속에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는 그 피난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이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갈망으로 바뀐다. 우리는 남자들이 바위처럼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무적, 감정 없음, 끊임없는 경쟁.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약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배운다. 그러나 그 갑옷 속에는 한 인간이 있다. 누구나 그렇듯 판단 없이, 시험 없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인간. 이 사실을 이해하는 여자, 친밀함 뒤 가장 큰 개방의 순간에 무조건적인 평온을 줄 수 있는 여자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다. 그녀는 치유자가 된다. 그녀는 그의 영혼 속에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녀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무한히 더 귀중한 것을 선물한다. 영혼의 평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의 힘이다.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보살피는 힘. 욕망의 대상이 되는 특권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선물. 우리가 친밀함의 실험실에서 살펴본 이 역학은 보편적이다. 그것은 모든 깊은 연결의 법칙이다. 안전을 만드는 것, 감정적 안전. 그것이 모든 진짜 관계의 기반이다. 침대는 단지 이 진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일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주는가라는 질문이다. 그의 하루의 끝을 상상해보라. 단지 일이 끝난 뒤가 아니라 깊은 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 유능한 전문가의 가면, 재치 있는 친구의 가면, 책임감 있는 아들의 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의 가면. 하루 종일 그를 폭격한 소음을 떠올려라. 알림, 문제, 요구,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 현대 사회는 남성의 주의와 에너지를 위한 전쟁터다. 그리고 이 전투가 끝나면 남는 것은 역할이 아니라 한 인간뿐이다. 바로 그 완전한 정직의 순간에 그의 영혼은 무엇을 찾을까? 그의 자아가 아니라 영혼은. 우리 사회는 우리를 잘못된 경쟁에 조건화시켰다. 이렇게 말한다. 선택받기 위해서는 가장 빛나는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 그가 침대에서 갈망하는 여자가 되려 한다. 우리는 몸을 가꾸고 재치를 모하고 유혹의 기술을 연마한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흥미롭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여자가 되기 위해 싸운다. 끝없는 경주, 지치는 경쟁, 불꽃놀이. 그리고 그렇다. 불꽃놀이는 황홀하다. 그것은 열정을 주고 아드레날린을 터뜨리며 격렬한 욕망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적인 본성을 지닌다. 눈부시게 타오르다가 사라지고 연기와 덧없는 기억만 남긴다. 위험한 자리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새롭고 더 밝은 불꽃놀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 소음이 아니라 침묵 위에 세워진 길. 화려한 장관이 아니라 안식 위에 세워진 길. 이 길은 너를 불꽃놀이가 아니라 벽난로의 불이 되도록 초대한다.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잔잔하고 지속적인 빛과 따스함, 안전을 주는 불. 바깥이 추울 때 돌아오는 장소. 남자는 불꽃놀이를 쫓을 수 있다. 스릴을 위해.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 꿈, 충성을 집을 주는 여자와 함께 쌓는다. 왜냐하면 불꽃놀이는 자아를 채우지만 집은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집이 되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내적 힘이다. 내 안에 가득한 평온을 통해 내 곁에 오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하는 힘. 더 이상 흥미롭게 보이는 여자가 아니라 존재하는 여자가 되는 것. 폭풍을 일으키는 여자가 아니라 그의 폭풍이 지나간 후 평화를 주는 여자가 되는 것. 그리고 수백 명의 여자가 그의 환상이 되기 위해 경쟁할 때 너는 그의 현실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짧은 쾌락의 불꽃, 아니면 평온으로 가득 찬 삶, 그를 흔드는 소음, 아니면 그를 치유하는 침묵. 그 대답은 단순히 내 유혹의 전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떤 길을 걸을 여자인지를 정의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평화를 줄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안에서 그 평화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침대에서 갈망하는 여자가 되려 애쓰지 마라. 세상이 고요해질 때 그가 찾는 평화가 되어라. 남성의 욕망은 감정을 통해 바라볼 때 매혹적인 우주다.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진짜 연결이다. 만약 네가 이 비밀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그리고 좋아 보이려는 두려움이 아니라 네 내적 평온에서 비롯된 매력을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계속 함께하라. 구독하고 내 연결 방식을 바꿀 열쇠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라.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